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 3번의 만남 안에 신뢰를 잃습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닌 준비된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설득하려 말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내가 배운 세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말이 앞서면 신뢰는 뒤처집니다. 듣는 이는 말을 보지 않습니다. 준비의 흔적을 봅니다. 입이 아닌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말을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협상장에서 논리로 상대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좋은데 준비가 안 보이더군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말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도구를 쓰기 전에 먼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준비되지 않은 말은 총알 없는 총입니다. 아무리 당겨도 소리만 날 뿐입니다. 상대는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합니다. 신뢰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말만 믿고 나갔다가 당황한 적, 준비 없이 자신감만으로 버티려다 무너진 적,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말의 속도는 준비의 깊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분명한 전환점을 줄 것입니다. 말보다 준비를 앞세울 때 사람이 따라온다는 진실을,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협상장에 들어갑니다. 상대는 당신의 첫마디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상대가 보는 건 말이 아닙니다. 자료를 얼마나 챙겼는지, 질문에 얼마나 적답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준비의 흔적입니다. 말은 그저 준비를 드러내는 창일 뿐입니다. 나는 20대 시절 이것을 몰랐습니다. 말만 잘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30대에는 달랐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준비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숫자를 외웠습니다. 반론을 예상했습니다. 그때부터 협상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비가 말의 무게를 실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준비는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쏟아 준비했다는 것, 그것은 상대를 진지하게 대한다는 증거. 말만 앞세우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즉흥으로 때우겠다는 오만입니다. 상대는 그 오만을 즉시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다만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말을 받쳐줄 때 비로소 말은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어떤 것도 말만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준비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말은 그저 그 과정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말을 꺼내십시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닌 준비된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진정성에 반응합니다. 젊은 시절 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말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말을 잘한다는 착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의 협상이 잡혔습니다. 나는 준비 없이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논리만 가득했습니다. 상대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사의 지난 3년간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나는 대략적인 숫자로 답했습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경쟁사 대비 비사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또 추상적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품질이 좋습니다. 상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은 유창했습니다. 논리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며칠 뒤 그 파트너가 다른 기업과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기업의 제안서를 구해 읽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질문에 숫자로 답했습니다. 성장률,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하나하나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 뒤에 있는 근거를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근거를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은 근거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30년 넘게 사업을 하며 배운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보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의 뿌리를 봅니다. 뿌리가 없는 자신감은 허세입니다. 허세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말은 거창한데 실체가 없는 사람, 약속은 많은데 이행은 안 하는 사람. 그들은 초반에는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말과 실체의 간극을, 그 간극이 클수록 신뢰는 멀어집니다. 나는 그 실패 이후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모든 협상 전에 최소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상대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와 사례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협상장에서 상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질문에 적답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쌓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해 말 성사율이 2배로 올랐습니다. 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준비는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실 준비입니다. 숫자, 데이터, 구체적 근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 준비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우려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 반론 준비입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반박에 미리 답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 셋이 갖춰질 때 비로소 당신은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은 힘을 얻습니다. 최근 한 연구를 봤습니다. 협상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협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87%가 같은 답을 했습니다. 사전 준비, 말솜씨라고 답한 사람은 단 5%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말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쓰는 사람의 준비가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중요한 제안을 해야 한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상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가? 예상되는 반론에 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상태로 나가면 실패합니다. 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말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준비된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신뢰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모든 좋은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뢰는 준비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진정성에 반응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빨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듣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를 설득하려 말을 쏟아냅니다. 빠르게 많이 논리적으로. 그러나 깊은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쌓입니다. 말의 속도는 마음의 깊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나는 늦게 배웠습니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는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전략, 실행 계획,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내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까? 그가 멈칫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진실을 봤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그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1시간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눴습니다. 결국 그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제 말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실패했을 겁니다. 말을 멈추게 한 것이 그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깊이의 힘입니다. 말의 속도를 늦출 때 비로소 진심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많이 말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신뢰는 줄어듭니다. 상대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말을 듣는지를 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존중이 없으면 관계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진심이란 무엇입니까? 진심은 말의 양이 아닙니다. 말의 질입니다. 그리고 질은 깊이에서 나옵니다. 깊이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깊이는 상대의 말을 기다릴 줄 압니다. 깊이는 상대의 침묵까지 이해합니다. 이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반대로 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끊기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채워 넣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상대는 벽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피곤했던 적, 상대가 쉬지 않고 말하는데 답답했던 적, 그것은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도만 있고 깊이가 없으면 소음입니다. 소음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깨달음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50이 넘어서야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대화는 말이 아니라 듣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전까지 나는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듣는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겸손, 상대에도 지혜가 있다는 겸손, 그 겸손이 깊이를 만듭니다. 발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빠른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깊이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평소에 깊이 있는 관계를 쌓았기에 위기 때 빠른 말이 먹히는 것입니다. 깊이 없는 속도는 혼란만 부릅니다. 명령은 전달되지만 신뢰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도와 깊이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먼저 있을 때 속도가 의미를 갖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깊이를 쌓고 필요할 때 속도를 냅니다. 이것이 정교화된 원칙입니다. 실수 방지를 위해 명확히 하겠습니다. 말을 천천히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과 깊이 있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의도, 상대의 맥락을 파악하려는 의도. 그 의도가 있을 때 말은 저절로 깊어집니다. 대화는 이렇습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 먼저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 듣고 나서 말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대화는 달라집니다. 상대는 당신이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낍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마음이 열리면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이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임원, 직원, 파트너, 경쟁자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을 참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줄일수록 상대의 말이 깊어진다는 것을, 상대의 말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배울수록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는 단순히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듭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상대가 신뢰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관계의 기술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빨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듣는 것입니다. 준비된 행동은 최고의 언어입니다. 협상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자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다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가 더 강합니다. 사람들은 말이 아닌 결과를 믿습니다. 준비된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빠르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으로 나눕니다. 첫째, 미리 움직이십시오. 회의 전에 자료를 보내십시오. 약속 전에 준비물을 챙기십시오. 상대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공하십시오. 이것이 준비된 사람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제안서를 발표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회의 당일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설명합니다. 상대는 듣다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제야 답을 찾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회의 이틀 전에 자료를 보냅니다. 핵심 요약 한 장을 맨 앞에 붙입니다. 예상 질문 5개와 답변을 미리 적어둡니다. 상대는 미리 읽습니다. 회의 당일 상대는 이미 당신의 제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대화는 더 생산적이 됩니다. 당신은 말을 줄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커집니다. 이것이 미리 움직이는 힘입니다. 둘째, 자료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말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숫자와 그래프로 보여주십시오. 시각이 청각보다 빠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는 먼저 한 장짜리 요약을 만듭니다. 상황, 옵션, 추천한 근거 4가지만 적습니다. 각각 3줄 이내로 씁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나눠줍니다. 모두가 5분 동안 읽습니다. 그 다음 내가 묻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대부분 질문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핵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질문에만 답합니다. 설명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납니다. 결정은 그날 나옵니다. 말은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최대화됩니다. 이것이 자료의 힘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면 먼저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말로 때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충 이 정도입니다라는 말은 신뢰를 깎습니다. 정확히 이만큼입니다라고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만들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준비 없이 말하는 것보다 준비하고 나중에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결과로 말하십시오. 과정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상대는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과를 봅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해 한 팀장이 내게 보고했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진행 중이면은 아직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오십시오. 그는 섭섭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명확히 했습니다. 과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정만으로는 신뢰를 살 수 없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석 달 뒤 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야 과정을 들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먼저, 과정이 나중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작은 결과를 만드십시오. 말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약속은 기대를 만듭니다. 행동은 신뢰를 만듭니다. 기대는 쉽게 무너집니다.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수 하나를 짓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간 보고는 필요합니다. 다만 방식이 다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현재 진행률은 50%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곧 끝납니다. 대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완료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구체적 숫자와 날짜로 말하십시오. 이것이 결과 중심 언어입니다. 이제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우리 회사에 신입 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나왔고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는 30분 동안 말했습니다. 비전, 전략, 계획 모두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안했습니다. 말만 있고 실체가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만 했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지쳤습니다. 결국 그는 1년 만에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는 5분만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첫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신뢰를 샀습니다. 지금 그는 우리 회사의 핵심 리더입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은 사라졌고 행동했던 사람은 남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말하는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지금까지 말만 했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말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 시간에 행동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약속 시간에 5분 일찍 도착하십시오. 회의 자료를 하루 전에 보내십시오. 질문에 즉시 답하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입니다. 쌓이면은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쌓이면은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면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인정받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말로 시작하면 흔들리지만 행동으로 시작하면 단단해집니다. 준비된 행동은 최고의 언어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얻고 또 잃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를 결정짓는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준비도입니다. 준비된 말은 울림이 있습니다. 준비 없는 말은 메아리만 남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70평생을 살며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논리 정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를 지킨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약속하면 지켰습니다. 계획을 말하면 내가 실행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반대로 말만 많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떠났습니다. 아니면 내가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세상은 말이 아니라 준비를 기억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준비된 사람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젊은 시절 나는 말의 힘을 믿었습니다. 웅변으로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깨달았습니다. 말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힘은 준비에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업도 바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바꿨습니다. 나는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준비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회의 전에 자료를 챙겼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실패가 줄었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기회가 늘었습니다. 준비는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어떻게 자유를 주는가?
그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예상 밖의 질문에 당황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속박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준비는 곧 자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준비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대가를 치릅니다. 신뢰를 잃습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 후회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음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것이 배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실수할 것입니다. 준비 없이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결국 말의 힘은 준비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진리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닌 준비된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이제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준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 속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말은 준비의 결과물입니다. 준비가 탄탄하면 말은 저절로 힘을 얻습니다. 준비가 부실하면 말은 공허합니다. 당신의 말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합니까?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그 답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내일 만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 30분을 쓰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3가지만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만나십시오. 당신의 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시작입니다. 30분입니다. 당신이 낼 수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보다 준비가 앞설 때 사람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준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을 가다듬기 전에 마음과 준비를 다듬으라